지난 1월 9일 검찰은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했습니다. 이 회장의 혐의는 4,300억 원대의 횡령 배임과 공공임대주택 비리 등 12가지였습니다. 비자금 조성하고 횡령 혐의 그리고 아파트 부실 시공 혐의를 다 인정하시나요? 성실하게 답변할 것입니다. 우리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중근 회장님? 예? 20만 인터넷에 등록하는 누가 있습니까? 법정 주변에서는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인정사정도 없어요. 개인하고 전세를 맺어서 사는 것보다 더 지독합니다. 그냥 나쁘게 하면 악덕이라는 표현으로 쓸 정도로. 실상은 완전히 살을 뜯기고 피를 뜯기고 이거는 서민에 등쳐먹는 주택입니다. 부영그룹은 우리나라 재계서열 16위의 대기업입니다. 부영의 매출액은 2016년 기준 약 1조 6천억 원. 그 성장의 바탕에는 임대주택 사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21만여 가구를 지어 공급했습니다. 부영이 사랑으로 지은 집, 창원 월령 사랑으로 부영. 구조가 튼튼한 살기 좋은 부영 아파트. 그 부영의 그 광고를 보면 부영 사랑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저희들은 자기들은 사랑으로 지은 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욕심으로 지은 집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분노. 무엇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근거 자료가 있을 것이라. 공공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려고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붓는 주택 청약저축 자금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됩니다. 부영은 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만 21만 채를 지은 이 분야 1위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부영 이중근 회장이 올해 초 긴급 구속됐습니다. 이 회장에게 제기된 범죄 의혹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비리 혐의입니다. 부영이 지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이 회장에게 몹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입주민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성남시에 위치한 부영 사랑으로 공공임대아파트. 2009년 입주해서 올해로 10년째가 되는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신발 이거 신고 여기가 이런 거예요? 예. 이거 심하네.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방수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부실투성이에요. 뭐 하자를 신청을 해도 전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이 집은 곰팡이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집이. 저쪽에 창문은 여름에 아예 한 번도 못 열어놔요. 저 곰팡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저 곰팡이 때문에 저 업체를 불러가지고 청소를 2번을 했어요. 40만 원씩. 그러니까 80만 원이 들어간 거야. 해마다 저렇게 피니까 계속 할 수도 없고. 전문 업체를 불러 청소하면 잠시뿐. 입주 때부터 지속적으로 곰팡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겨울에도. 너무 속상하죠. 저희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어. 부영을 떠나고 싶어요. 9살과 11살 두 자녀를 키우는 집입니다. 이 가정을 괴롭히는 건 누수 문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다 이렇게 바닥에다가 그걸 대놨거든요. 대야를. 저희 한 2-3번 누수가 돼서 떨어졌었어요. 여기에요? 네, 저희 애기들이랑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거꾸로 화장실에서 오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와서 저희 여기 방이랑 이쪽 방이랑 거실까지 물이 다 똥물이 다 올라왔어요.
더 심각한 하자는 화장실에서 터졌습니다. 2011년 오물이 역류해 온 집안으로 넘친 일이 있었습니다. 똥물이 다 올라왔어요. 화장실 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그냥 임시로 저렇게 해놓고 가셨어요. 부영 본사 보수팀에 연락하자 변기 이음새만 처리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전기로 올라온 거예요? 변기 자체도 다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바닥이랑 이 오물이 지금 색깔이 여기가 다 다른 게 그 오물이 여기에 다 역류를 했던 거예요. 그러네. 색깔이 완전히 다르네요. 마루색이 이렇게 변한 게. 네, 그게 오물이 다 역류를 해가지고. 아, 이거 완전히. 네, 이 정도까지 넘쳤어요. 아, 요 정도까지요? 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잡았었거든요. 애기가 어려서. 그때는 지금 이렇진 않았어요. 저희 그래서 애들 방까지 다 역류가 됐었거든요. 청소를 안 해줬나요? 뽀로로 매트. 네. 방 전체를 다 깔아줬었는데 이게 역류하면서 그 매트까지 다 밑으로 다 스며들고 책장까지 다 스며들었어요. 똥물이. 보상금은 80여만 원. 마루와 장판을 교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애들 책장도 바꿨어야 되고 밑에 매트도 바꿨어야 되고 책상도 바꿨어야 되고 막 바꿀 게 되게 많았었는데 직원분들이 3개월로 나눠서 주신다고 그것도 본인들 월급에서 나눠서 주신다는데 월급 뻔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도 따로 청구 안 하고. 경상남도에 위치한 부영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2003년 완공됐고 지난 2014년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이 콘크리트까지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콘크리트 그 잔재들이에요. 때마다 누수가 발생하기 소유권을 넘기기 직전 부영 측이 하자 보수를 했지만 주민들은 임기응변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실리콘으로 상세나는데 이거 지금 철근일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철근 모양이에요. 철근이네요? 네, 철근이에요. 이거 철근 그대로 나와 있네. 네. 이걸 그냥 이 상태로 능속임하고 안전평가를 받은 거예요. 와서 실리콘 쓱 바르고 그 위에 페인트 해가지고 그냥 끝났다. 하자 쓱 끝났다. 근데 더 이상 요구를 해도요? 더 이상 요구를 해도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부영의 법적 책임 기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단순 하자가 아니라 지을 때부터 부실 시공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름철 좀 다가올 때 되면 안개가 끼는데 꼭 흉가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이 판넬들은 뭡니까? 이렇게 밑에 이렇게 된 건 처음 보는데. 물을 띄워지게 좀 설치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가 다 오수관이에요. 이 냄새가 심하게 여름날 같은 경우는 14층까지 올라와요. 오수관 지금 밑에 지금 오수가 지금 넘쳐가지고 보이가 있잖아요. 지금 오수가 다 모여 있는데. 저게 다 분용을 하는 거죠? 예. 오수조 매립이 제대로 안 되어서 비만 오면 분뇨가 넘친다고 합니다. 비 온 날도 이렇게 냄새가 심한데요? 예.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더 이상 취재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다른 부영 임대 아파트. 지어진 지 4년 된 아파트입니다. 건물 곳곳에 균열이 보입니다. 그 사이로 콘크리트 성분이 녹아내려 고드름처럼 맺혀 있습니다.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건물에 흐름을 타고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한 천장에서부터 벽면, 외벽까지 이렇게 크랙이 존재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부영은 안전해요. 물 많이 빠진 상태네요. 물이 엄청나네요. 옥상에는 1년 내내 물이 고여 있다고 합니다.
물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있으면 비 안 오지 꽤 됐죠. 비도 그러고 지금 뭐 많이 내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있던 거 있잖아요, 지하에. 배수관이 바닥보다 높게 설치되어 물이 빠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게 물을 먹으면서 에폭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에폭시가 일어나서 여기 공구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치우면 여기 공구리가 보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에폭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건물을 타고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수 문제는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발견됩니다. 여기도 지금 물이 차던 데예요. 네. 여기가 토사가 많아요.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실내라고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흙이 있네요. 그렇죠. 엄청 많이 이게 지하 주차장에서는 물이 새고 여기저기 물과 함께 흘러내린 흙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그냥 흙이에요. 이런 게 벽을 타고 물하고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상태가 심할 때는 벽면을 타고 물이 솟아나고 바닥이 흥건해집니다. 흘러내린 토사는 주차장을 넓게 뒤덮을 정도입니다. 저 위에 있는 흙들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물을 지지하고 있는 흙들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PD수첩은 취재한 부영 임대아파트의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옥상에 보이는 진흙이 묽은 진흙까지도. 아유, 이건 좀 집이 아니네. 집이 아닙니다. 어제 폐허를 이렇게 보는 듯한,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 이러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쪽 분야의 관련 기술을 또 연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설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설계가 잘못되니까 시공도 이것은 그냥 너무 지면에 노출된 일종의 오수관통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깊게 밑에 콘크리트 반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특수한 플라스틱 통이라든가 이런 걸 대형화해가지고 그 안전하게 땅속에 묻어가지고. 오수관과 오수조 시공의 원칙은 땅속에 깊게 묻는 것입니다. 계속 방치하게 되면 어쨌든 흙물이 내부로 계속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조체의 철근과 콘크리트를 계속적으로 침식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지붕 천정 슬래브가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서리 부분입니다. 그 모서리 부분에서의 철근 부식과 콘크리트 침식이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어떤 진동이라든가 혹시 다른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은 이런 쪽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파괴되거나 또 문제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자를 넘어 부실 시공 의혹까지. 부영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변기에서 넘친 오물이 거실과 방까지 흘러든단 말입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치명적인 하자들입니다. 여러 곳에서 제기된 문제니까 단순 실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저희가 전국을 취재하는 동안 충격적인 제보들이 이어졌습니다. 2017년 2월 14일 경기도 화성시의 부영 임대아파트 현장입니다. 입주를 보름 앞두고 점검하는 자리. 이게 몰탈 칠해 놓은 거라는데 이게 똑같은 거 얼어버려가지고 이게 똑같은 거 벽지가 젖어 있어요.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됩니다. 보름 후 입주해서 살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지적해가지고 다 붙어있어요. 아이고. 오! 와! 괜찮으세요? 정로는 찍었어요. 여보세요? 이게 28일날 입주가 가능해? 아직도 모르세요? 나오세요. 이게 28일날 입주가 가능해? 입주 예정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부영 측과 화성시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10날 11일 22일 날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달라는 얘기예요. 확인했을 때 그랬습니다. 심각한 하자 때문에 감리업체는 준공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정만 지인. 네. 이게 감리업체에서 하자가 너무 많아서 준공 승인 반대했잖아요. 네. 준공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자체적인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날인을 거부하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예. 화성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준공에 날인이 거부되면 더욱더 복잡한 민원이 예상되니 지금 봐서 감리자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니 압박 속에서 우리가 날인을 하게 됩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화성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임대 아파트를 승인하고 입주 허가를 내줬을까요? 당시 주택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감리의 그 책임이고 권한인데 공무원이 시키면 해야 됩니까? 전 그거부터 사실 제가 시킨 적도 없지만 시키면 찍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웃겨요. 그분들 고소를 했어요. 그쪽을 제가 사실이 아닌 걸 갖고 지금 자꾸 밖에서 보시기엔 공무원들이 늘상 그렇게 일하시는 줄을 생각들 하시니까 그런데 그럼 감리업체는 누가 관리 감독합니까? 시에서 하죠. 시에서요? 예. 그러니까 사업 승인을 보면 네. 공사에 대한 확인을 하고 감리를 이렇게 저희가 상대를 해요. 예. 그리고 감리가 잘못하면 벌점도 매기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감리는 저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예. 당시 총책임자인 화성시장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일정 부분에 그 검수를 하지만 부실을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간에 우리 예를 보면. 오히려 지자체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미약했다. 없어요. 법적인 그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재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판단도 없이 그냥 그걸 입주 허가를 내줬다라는 것부터가 저는 화성시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부실 건설이라는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10년째 되던 해 외벽을 도색했습니다. 당시 작업을 맡았던 업체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 세척을 고압으로 물 세척을 해줘요. 그 콘크리트가 날아갈 정도로 압을 세게 하진 않거든요. 그 먼지나 이끼나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 부분 날아가 버리니까 그 부분들은 이 콘크리트 이게 약하다 보니까 철근이 간단하면 밀고 못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약하다 보니까 철근까지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부영 임대아파트 건설에 참여했던 하청업체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다른 회사가 100점이라고 하면 60점, 70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그 공사 기간이 너무 짧게 줘요. 그 같은 경우는요. 보통 예를 들어서 1년짜리 공사를 6, 7개월에 마무리를 하라고 양생 기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하는 거는 같은 재료를 쓰고 공정을 빠뜨리지 않는다고 해도 양생 기간이 짧게 해버리면 이렇게 경고하지 않거든요. 화성시 부영 임대아파트 공사에 함께했던 S건설업체.
이 회사의 박 대표 또한 시공기간 단축과 콘크리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입증할 자료가 있으니까요. 거의 부셔지는 거는 동절기에서 동절기 공사를 했을 때 양생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얼었다 녹은 거죠, 콘크리트가. 그런 강도를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를 하면은 내부에 불을 떼워야 돼요. 불을 뭐 갈탄이라든지 뭐 연료를 떼워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거를 아끼려고 안 떼어버리고 그냥 해버리고 하니까 부식이 되는 거죠. 동해를 입으니까 부셔지는 겁니다. 시공 단계를 생략하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아파트 현장에서는 지하층 매트를 타설하면은 그 위에 배수판을 깝니다. 그리고 위에 와이어메시 놓고 누르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주차장이 완성이 됩니다. 일반 주차장은. 부영 그런 게 없고 매트에서 바로 기초에서 바로 주차장이 형성됩니다. 그거 안 깔아도 됩니다 하더라고. 아니 소장님 이거 안 깔고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부영 연태까지 이렇게 일했습니까? 아 자기들은 어때? 지하 주차장의 하자는 PD수첩이 취재한 곳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대표는 방수공사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도 뭐 20, 30여 군데 대기업들을 상대해보고 했는데 부영 외에 그런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고수라는 입주자들한테 피해만 가는 거죠.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하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합니다. 들어와 살다 보니까 처리해줄 것도 하나도 처리 안 해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부실투성이에요. 부영은 부실투성이라 어떻게 뭐 하자를 신청을 해도 전혀 본사에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고쳐달라고 요구하다가 심한 폭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나? 작년에 했었으니까 하지 말고. 돈을 합니까? 예? 아니 비싸시면 나가시라고 임대료 비싸시면. 네가 사는 거냐? 당신이 그럼 뭐야 주인이야 여기? 우리 주인이잖아요. 다 세대는 주인이잖아. 주인이야. 아씨 거리지 말고. 짓거리지만. 어이가 없네. 이때 이렇게 이 직원이랑 이렇게 하고 화병 나셔갖고 들어 누우셨더라고요. 부영 직원들이 PD수첩이 다녀간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아니 하자 뭐 해주면 될 거 아니냐고 왜 인터뷰를 하냐고. 경기도의 한 부영 임대아파트. 부영 직원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MBC에서 나왔습니다. 아, 지금 못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얘기? 네. 이건 찍지 마시고요. 왜 막으시는 거죠? 아니 안 된다니까.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저희 개인적인 얘기 하는 것도 안 돼요? 관리사무소에서 그것까지 관리하십니까? 우리는 지침이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지침이 내렸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면 지금 찍지 마세요! 지하실 문 다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찍지 마시라고! 아니 왜 그러세요? 저희 찍지 마시라고. 제 목숨 챙기실까요 그냥? 찍지 마시라고. 고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막았나요 제가? 관리실 직원들이 취재를 막습니다. 촬영 못하게 막 삭제하시고요. 네, 삭제 안 하겠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삭제 안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폭력에 이어 촬영본 삭제까지 요구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하던 제작진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밀려 계단에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언론을 대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태도가 폭력적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에게도 이렇게 고압적이라서 주민들은 마치 관리가 아니라 감시사무소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영의 관리사무소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본 공공임대아파트는 주민이 관리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강주택관리라는 기업이 경비와 관리 업무를 도맡고 있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이 기업이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조차 숨겼습니다. 여태까지 차명으로 운영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에 적발된 겁니다. 궁금증은 점점 커져갑니다. 도대체 부영그룹은 어떻게 이루어진 기업 집단일까? 무슨 배경이 있기에 이렇게 독주하며 급성장한 것일까요?
PD수첩 제작진에게 중요한 제보자가 찾아옵니다. 부영의 전직 임원 박모 씨였습니다. 그게 공무단지 아닙니까 지금. 딴 거는 다 소용이 없어요. 딴 거 뭐 건설에서 부장하는 거 그건 미미한 숫자고 공공임대 아파트만이 그들의 돈주머니거든요. 부영은 어떤 식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을 할까? 먼저 국가가 제공하는 싼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건설비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 기금을 사용합니다. 입주민들에게는 매해 5%씩 올린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부영 성장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익금 남는 돈은 주체를 못하니까 뭐 대한전선 땅을 산다든가 뚝섬의 유원지를 산다든가 또는 삼성생명을 산다든가 돈을 주체를 못했어요. 부영그룹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땅과 건물들을 사들입니다. 포스코 사옥을 비롯 삼성생명 건물과 송도의 대우차 판매 부지를 매입합니다. 약 3조 원에 달하는 투자였습니다. 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현장.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부영 이중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금 융자를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땅은 공공의 땅, 돈은 공공의 기금. 그러면 이건 공공재입니까? 사유재입니까? 예, 공공이 지원을 받았더라도 사유를 통해서 공공이 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공공재입니까? 공공주택입니까? 사형주택입니까? 사유주택입니다. 사유주택인데 공공의 목적을 이행하라는 사유주택입니다. 사유주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영 같은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공공주택 특별법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정 의원을 만났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의 감독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핵심은 임대료 문제였어요. 아니 땅 주지, 돈 주지.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 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그다음에 금리가 어쨌든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1년에 5%씩 올린다는 건 그건 폭리예요. 폭리. 더더구나 공공이 공급한 땅과 그 금융을 받아서 지은 그 임대주택인데 자치단체나 또는 의원님들이 그 가격을 깎아라는 얘기를 더러 합니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시킨 대로 하자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 업을 한 4, 50년 유지해 왔습니다. 제가 주택업을 한 지가 있는데 서민주택은 항상 제일 시끄럽습니다. 부영이 지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은 임대료 때문에 생계가 어렵다고 괴로워했습니다. 임대료가 100만 원이 넘어요. 이 서민 아파트에 100만 원이라면 젊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사느냐고요. 인정사정도 없어요. 일반 아파트 개인하고 전세를 맺어서 사는 것보다 더 지독합니다. 상당히 저희 임대 입주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완전히 살을 뜯기고 피를 뜯기고 그 감점을 못 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나영 씨는 지난 2009년에 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당시 임대 보증금으로 2억 1,500여만 원을 냈습니다. 지금 임대료 현재 113만 2,600원 내고 있고 이제 이자로 30만 원 정도 대출 이자 1억에 대한 1억 정도 있고 30만 원 내고 관리비 36만 원 정도 내고 있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한 달에 100얼마씩 이 주거비로 200만 원씩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매년 오르는 월 임대료. 입주 때 46만 2천 원을 내던 것이 지금은 월 113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한 해만 빼고 매년 5%씩 인상됐습니다. 차라리 포기하고 이사를 갈까? 몇 번이나 고민을 했습니다. 평생을
집을 여기 이제 이 집을 얻으려고 주택 청약 통장 10년 이상 부은 사람들이 이걸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공사 기간 3년 하고 임대 기간 10년이면 23년이에요. 그럼 60, 70 되신 분들은 평생 동안 이 집을 하나 마련하는데 이제 와서 다른데 집을 얻을 그 자금도 없이 내쫓는다면 그 다 자살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 건 당연한 거죠. 사채보다 더 무섭습니다. 정말 여기 입주민 전부 다 진짜 부영은 악랄하고 악독 같다고 그렇습니다. 죽으라는 겁니까? 죽어야 됩니까? 누구 하나 여기서 떨어져서 죽어야지 그때야 우리의 심정을 알아주는 겁니까? 성남시는 임대료를 올리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귀사에서 주민들의 입장과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예산을 제고하여 주시길 임대주택법 26조 2항에 의해 재차 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정부에서 조정을 해자든지 시청에서 계속 권고를 하고 조정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영이라는 회사는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조정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의 의견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영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한간에는 부영이 뭐 5%를 인상을 해가지고 매년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 사실과 다릅니다. 원래는 임대료 인상은 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계약하고 나서 신고를 하는 것인데, 물론 이 지자체에서 공고하는 데도 가끔 있지만 협의 대상은 아니고요. 하지만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난 5년간 부영의 임대료 평균 인상률은 4.2%에 달합니다. 다른 민간 건설사의 임대료 인상률인 1.76%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중 삼중의 국가적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공공적인 사업보다는 자기 개인 기업의 폭리를 취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부영의 임대아파트 건설에는 막대한 규모의 나랏돈이 투입됩니다. 시세보다 싼 공공택지. 부영은 이 땅을 지난 8년간 가장 많이 매입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중 1위와 2위가 모두 부영이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1조 원 이상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영이 독식으로 이제 융자를 받아갔습니다. 지금 6조 4천억 중에서 3조 5천억이니까 약 54%가 부영이 지금 거의 뭐 압도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고 있죠. 부영이 이렇게 급성장한 배경에 거대한 후원 세력이 있구나. 관료, 금융계, 법조, 언론, 전문가, 학계, 또 뭐 어떤 이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어서 저렇게 당당하고 뭐 그렇구나 하는 생각. 물론 정치권도 있는 거죠. 2017년 이중근 회장의 대한노인회장 취임식 자리. 여야를 대표하는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우리 이중근 회장님 하면 제일 먼저 뛰어오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기업가이시다.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노인층 표심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전후로 인사를 올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안종범 전 수석. K스포츠재단 회의록에도 부영이 등장합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이중근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금 지원과 세무조사 무마 얘기가 오갔습니다. 당시 참석자인 K스포츠 정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부여받은 미션이 뭐냐? 부영으로부터 자금 지원 받으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가 하남에
스포츠 시설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7, 80억 정도 지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억울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것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 회장은 7, 80억 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당시 특별 세무조사를 받던 부영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총 롯데까지는 제가 모셔서 드렸고 미팅은 근데 이제 사무총장님만 들어가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회의록을 작성해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 정현 사무총장님한테 내용을 듣고 그 작성을 한 거죠. 작성을 하셨어요? 정현 사무총장님이 뭐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해서 뭐 70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고. 그거는 혹시 최순실 씨의 지시인가요? 당연히 그렇겠죠. 최순실 씨는 그 후로도 몇 차례 부영에 대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부영 측의 부동산 기부나 출연금 제공 방안을 알아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나서 미팅했을 때도 분명히 뭐 추가 기부할 의사가 있다. 그게 이제 분명히 회의록에도 남겨놔져 있고 거기에 세무조사 얘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사실 그게 좀 명확한 거잖아요. 의사가 명확한 거잖아요. 뇌물의 의사가. 하고 부대표한테 미르에 10억 원을 부영이 냈다. 잘못된 보도. 잘못된 보도입니다. K스포츠에 3억. K스포츠에 3억을 내신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K스포츠가 뭐 하는 데인 줄은 운동 지원 단체로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부영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은 별 진척 없이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9일 재계 서열 20위권인 부영그룹에 대해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서 승승장구하던 부영그룹의 기세는 올해 초 급제동이 걸립니다. 그 시작은 공정거래위의 조사였습니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7개를 숨겼고 이 회장이 소유한 회사 6개를 다른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과태료 3,200만 원과 함께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 집단 또는 다른 그 회사의 경우에 어느 정도 과태료 처벌이 나왔는지와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대기업 집단인 부영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공정거래 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한 후에 과태료 3,200만 원이 부과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충분한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따라서 추후에 이러한 행위를 2번, 3번 계속하도록 만드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영그룹의 실소유주는 이중근 회장. 이 회장 자신이 소유한 회사 6곳을 차명으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또한 계열사 상당수를 친인척이 운영합니다. 조카의 경비업체, 동서의 창호공사업체 등 7개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에서 인테리어, 경비까지 친인척 회사가 장악한 것을 숨겨온 셈입니다. 실제로 각 계열사들이 상당 부분 다른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그런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데 계열 회사끼리 서로 간에 거래를 할 경우에는 서로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또 부당한 지원 등등이 이제 쉽게 행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오너 일가의 이익에 활용되는 그런 거래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그러한 그 기업 집단 외의 다른 그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적발된 회사 중 하나인 A업체. 이중근 회장의 동서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중근 회장님과 어떤 관계시나요? 친척이죠. 동서입니다. 우리가 관련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공정에서 신고만 해버리면 될 텐데 부영에서 직원들이 누라 그래고 신고를 안 해버린 거야. 놔둬버린 거지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공정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부영의 직원의 잘못에 의해서 그 신고를 안 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김상조 위원장이 오기 전까지는 공정위를 좀 약간 좀 우습게 본 거지 뭐 사실 직원들이. 이 회사 매출의 90%는 부영과의 거래로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보지 않았다 이렇게. 다만 부영에서 우리가 무슨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고 별개 회사 친족이라는 거 외에는 아니 부영처럼 그 공익적인 일을 많이 하는 회사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건 모르요. 좋은 일 많이 한 것도 좀 부각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거 왜 자꾸 나쁜 것만 부각을 시켜. 사실 실수로 누락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2010년에도 이 친족들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누락 보고해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영 내부 보고서에도 이 관련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뭐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장 14년 동안 누락되었는데요. 이러한 기간을 보더라도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은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영 측의 공식 입장은 무엇일까? 적어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7개 회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7개 회사가 친족이 경영한다는 사실 자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온 오류입니다. 친족 회사면 더 잘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회장님의 친척들이시고 조카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자와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하여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분들이 욕을 하든 간에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하고 이제 부실 시공이라 하면 뭐 공사를 잘못했다는 것인데 부실 시공을 해갖고는 어느 분이 그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요즘 세상에 누가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영이 짓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공공택지를 분양하는 LH,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이 기관을 총괄하는 곳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정부 관련 기관들은 부영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까? 도대체 왜 제대로 된 규제나 감독도 하지 않은 것일까? PD수첩의 취재 요청에 관련 기관들은 서면 답변으로만 응했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네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부실 시공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법령에다 담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 부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부영과 정부 기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은 계속되고 입주민들의 피해는 늘어갑니다. 부영 이중근 회장의 첫 공판일. 피해 입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매년 5%씩 인상이 오고 더 이상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열차로 올라왔습니다. 예. 몇 시쯤 출발하셨어요? 8시쯤 출발했었어요. 8시쯤요? 예.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본인은 법대로 했다고 하니까. 이중근 회장, 그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그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을 투기가 아닌 주거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3만 채씩 공급한다고 합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고 관리 감독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감독기관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일부 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한 겁니다. 국가는 더 이상 이들에게 분노와 절망을 안겨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